네, 오늘부터 이제 유니티를 시작을 하는데요. 유니티를 제대로 설치를 했다면 이제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유니티 허브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자기가 새로 정해가지고 여기서 뭐 내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면은 3D로 시작할 거냐, 이제 2D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이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결정이 돼요. 근데 3D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 가까이 얘가 준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얼로 시작할 거냐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2D냐 3D냐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면은 요 프로그레시브 바가 여기까지 쫙 가는데 아주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PC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 실행되면서 이제 기다릴 것은 뭐 유니티 버전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 버전의 그거에 따라서 얘가 서비스화하는 어떤 그 레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버전 확인을 해본다든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일단은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슬이 되나? 네, 클로징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뉴 프로젝트를 칠 때 아까 얘기했듯이 2D로 할 거냐 3D로 할 거냐 이 두 개만 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아래 뭐 모바일 버전이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뭐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 우리 PC 버전에서는 2D냐 3D냐 그래서 글쎄요, 처음부터 3D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3D 공간적인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2D로 하면서 간단하게 우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나가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2D 버전으로 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걸 캔슬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 오픈하는 걸로, 오픈을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오픈은 여기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미리 만든 것으로서 마이 프로젝트 클래스 1, 네,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일단 오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덜 걸리고 to open 이상하게 뜨네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건 3D로 제가 오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3D 갖고 우선 설명을 좀 드리죠. 3D나 2D나 똑같은 거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 중간에 큐브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삭제를 하고, 처음에는 딱 이 상태로 시작이 돼요. 마치, 메인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디렉션 라이트 하나, 그러니까 조명 하나, 카메라 하나, 이게 딸랑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기억나시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비저 화면을 보게 되면, 그때도 제가 전체적인 하이라키를 좀 설명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솔루션의 개념이 뭐고, 프로젝트의 개념이 뭐고, 그래서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약간 그런 하이라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개념이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하나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영화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도 보면은 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씬들이 이게 여러 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씬 하나하나가 우리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샘플 씬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그러면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때 역시 델리트 이렇게 해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만들면 샘플 씬 하나, 메인 카메라 하나,
디렉션 라이트 하나, 이렇게 딱 3개가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현재 씬이 이제 샘플 씬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샘플 씬으로. 그래서 이게 테스트로 왜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름이 테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헷갈리니까 그것도 당분간 삭제를 시켜버리고 기본적인 것도 출발을 하죠. 그래서 샘플 씬, 현재는 샘플 씬만 남아있는 상태. 세이브를 시켜놓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샘플 씬, 자꾸 샘플 씬으로 얘가 지금 샘플 씬으로 가고 얘가 자꾸 남는데 왜 안 지워지죠? 뭐 일단 델리트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깨끗하게 그 큐브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얘도 델리트로 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꾸 건드려 놔가지고 씬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상태가 기본적인 최초의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상태로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2D 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2개의 씬으로 구성됐는데 아무튼 씬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은 하나의 씬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 하나의 씬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라인 트레이서 씬인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네 지금 다시 씬이 바뀌어 가지고 네 샘플 씬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로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씬이고 요 씬에서는 기본적으로 2D이기 때문에 2D에서는 메인 카메라만 있고 빛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2D는 그냥 정면에서 딱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리얼월드가 아니고 그냥 마치 그냥 2D 면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의 기본 단위는 그냥 메인 카메라 하나로만 생각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obstacle, track line, robot 뭐 여기서 뭐죠?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브젝트를 만들어진 개념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요거를 기본적으로 3D 쪽에서는 이렇게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션 라이트 2개밖에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그러면 뭔가를 하려면 내가 여기다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제 만드는 것은 여기서 요 씬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3D 오브젝트의 큐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큐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 큐브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씬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 큐브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촬영장에서 소품들을 만들듯이 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내가 뭐 큐브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또 큐브를 또 이렇게 또 만들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지금 겹쳐졌기 때문에 2개가 만들어졌지만 하나의 공간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걔네들을 움직이려면은 요거를 이쪽 커서를 움직여 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뭐 커서를 이용해서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표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2개의 오브젝트를 내가 예를 들면 생성한 것이고 요것이 이제 요것만 갖고 전체적인 이 화면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쪽 걸 우리는 계층 창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라키 창이라고 합니다. 하이라키 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요소들, 카메라,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메인 화면인데 이것도 탭이 2개가 있어요. 게임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씬 탭이 있어요. 씬 탭은
마치 촬영장에서 보여지는 그냥 그대로의 촬영장이라 생각하면 현재 보여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게임 탭은 카메라 뷰, 카메라가 지금 적당하게 어딘가에 있는데 카메라 뷰로 얘가 보여지는 것이죠. 카메라 뷰를 보여주는 씬이다. 이렇게 두 개의 씬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인스펙터 뷰라고 하는데, 인스펙터 뷰에서는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쭉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펙터 뷰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컴포넌트는 또 뭐냐?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보시면 되냐면, 그냥 그 오브젝트의 기능이나 속성을 넣기 위해서 일종의, 저는 이거를 갖다 컴포넌트를 뭘로 이해하냐면 그냥 클래스로 이해를 해요. 실질적으로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얘한테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들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고, 이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트랜스폼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구나. 그럼 얘네들을, 프로퍼티들을 내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래놓고 얘를 움직이면은 X라는 프로퍼티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연두색이 Y라 그러면은 Y쪽 프로퍼티가 바뀌는 거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늘리는 거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바꾼다 그러면 스케일을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스케일에 관련된 프로퍼티가 바뀌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로테이션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얘를 바꿀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에 관련된 스케일,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를 공간상으로 봤을 때 XYZ라는 위치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XY로 방향축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롤링이라고 그러고, 피칭, 얘가 롤링, 그쵸? 그 용어들이 있어요. 요거를 요잉이라고 그러나? 요잉? 피치요, 롤의 그 세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여기서 다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과 위치에 관한 정보들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상태,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크기 정보와 위치 정보와 방향 정보만 있는 게 트랜스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메쉬 렌더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 렌더러는 얘에 대한 재질, 표면의 무슨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 메쉬 렌더러도 역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여기서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 프로퍼티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은 지금 큐브만 봤는데 메인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그 메인 카메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메인 카메라도 보면은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 내가 카메라 뷰에서, 그래서 카메라 뷰로 가보면은, 씬 뷰로 가보면은 카메라 시점에서의 어떤 뷰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를, 사실은 요 게임 뷰를 쳤을 때 보이는 뷰를 얘가 씬 뷰에서 살짝 자그맣게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를 뭐 내가 이동시켜서 카메라 위치를 대략 이쯤에 놓겠다 그러면 이게 벌어지는 것이고, 또 카메라 위치의 방향도 우리가 아까 카메라로 해가지고 약간 아랫 방향으로 얘를 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뭐 사실은 이 3D로 얘가 렌더링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요 카메라의 자체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은 모르겠어요. 그 포지션, 얘 카메라 스케일을 얘가 여기를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 난 카메라 스케일은 안 해봤는데, 글쎄, 카메라 스케일 여기 키우면 글쎄 바뀌나?
별로 바뀌는 게 안 보이긴 한데, 아무튼 스케일을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건 원래대로 그냥 다 111로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대한 컴포넌트도 다 있고, 카메라도 역시 여러 가지 또 다른 카메라 컴포넌트에 관련된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정리해 보자면 카메라라는 오브젝트, 그다음에 어떤 빛에 대한 오브젝트는 빛도 사실은 빛을 어느 방향으로 쏠 거냐, 그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는 어둡게 나오고 여기는 밝게 나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방향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럼 빛의 방향도 좀 더 이쪽으로 빛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빛의 각도가 그림자의 각도가 바뀌겠구나. 태양의 직사광선이라고 한다면 빛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역시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컴포넌트라는 게 일종의 클래스고, 그 클래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C3에서 공부했듯이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는 얘의 어떤 이 객체 오브젝트의 속성을 바꾸는 사이즈,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앞으로 얘네들이 움직이게끔 만들겠다, 모션을 주겠다 그러면 그 움직임 자체를 메소드로 구현을 해가지고 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소품들이라고 봤을 때 카메라, 빛, 큐브 1, 큐브 2 얘네들에 대한 이 컴포넌트, 얘네들의 컴포넌트는 프로퍼티가 메서드로 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이 인스펙터 뷰에서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뷰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뷰는 다른 여기 복잡한 폴더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SF뷰만 우선 관심 있게 봅시다. SF뷰를 보시게 되면은 SF뷰에서는 씬뷰가 있고, 이 씬뷰에서 앞으로 내가 이 자체 지금 이 상태를 내가 딱 기억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은 테스트 얘의 지금 씬의 기본 이름이 뭘로 돼 있냐면 이게 뭘로 돼 있어요? 샘플 씬으로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샘플 씬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샘플 씬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가 샘플 씬으로 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파일 세이브 이렇게 해버리면은 현재 이 상태가 저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 위치를 이 위치에 놨고 카메라를 저 위치에 조정했고 이런 것 자체의 모든 셋업을 지금 씬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오브젝트의 상태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컴포넌트들, 나중에 우리가 C# 스크립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밍 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단독 프로젝트 어떤 동작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프로젝트 뷰다. 그다음에 이제 콘솔 뷰가 있는데 콘솔 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은 게임에 관련된 중간중간에 디버그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유니티 요 개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임이라고 합시다. 게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요 개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하이라키 뷰에서는 이게 관련된 하이라키들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중앙에 있는 것은 씬 뷰와 게임 뷰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픽 에디터 형태로 해서 크기 조절하고 또는 이제 화면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기가
여길 보겠다, 저길 보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뷰는, 인스펙터 뷰는 얘를 각각의 오브젝트를 세팅했을 때 나타나는 창인데, 얘네들의 좀 세세한 정보들이 요 인스펙터 뷰에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3개의 뷰가 있다는 거 보여줬고, 아래쪽에는 프로젝트 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폴더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가장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에셋 폴더 안에 있는 씬 폴더다. 거기에 이 모든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얘의 실체는 어딨냐? 그거는 씬 뷰를 클릭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토어 인 익스플로러가 나와요. 쇼 인 익스플로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디폴트로는 현재 어디로 해놨습니까? 지금 쇼 인 익스플로러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위치 즐겨찾기에 그쵸, KC코라는 쪽에 클래스 1에 에셋에 이렇게 좀 얘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경로들은 자기가 어디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samplescene.unity라는 요 폴더가 현재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배치한 걸로 하나 하고, 내가 만약에 배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큐브 1 얘를 좀 더 크기를 글쎄 좀 더 키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건드려 놓고 이걸 새로운 씬으로 하겠다. 그러면 파일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세이브 에즈를 치게 되면은 얘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건데, 아까 어셋 씬즈 밑에다가 지금 샘플 씬전 유니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하나 해서 나는 또 다른 테스트 1으로 하겠다. 얘를 테스트 1 씬으로 하겠다 해서 저장해 주게 되면은 얘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저장이 되면은, 저장이 이미 됐으니까 샘플 씬을 보게 되면 샘플 씬은 아까 원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 1 씬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 바뀌니까 2개가 존재한다. 결국은 촬영용 2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그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씬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씬이 변환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씬 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얘의 움직임을 대본을 만들어주면 이제 C# 스크립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셋 뷰 밑에다가 클릭해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서브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폴더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SFU 밑에 스크립이라는 이제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를 움직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C# 스크립을 짜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서브 폴더를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크리에이트 폴더를 만들면 되겠지만, 서브 폴더 안 만들고 그냥 C# 스크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C# 스크립을 만들어서 내가 큐빅 1을 제어하겠다 그러면은 이름을 큐빅 1 컨트롤 이름 적당히 붙이는 거죠.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제대로 스펠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크립트 파일이 이 서브 폴더 밑에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2가지 작업을 하는 건데, 씬 작업에서는 일단은 뭔가의 물리적인 모델들을 내가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픽 에디터를 이용해서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씬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셋업 파일을 이용해서 같이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이제 배치가 끝나면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뭐라고요? 하나의 움직임은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내가 유저가 디파인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어디로 넘어가요? 네, 우리가 지정한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연결이 지금 또 좀 걸리는데 좀 걸리고 뭐 아무튼 처음에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가 2022 비주얼 스튜디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 여기 연결됐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이게 안 뜬 이유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원래 자동으로 이렇게 떠줘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는 게 이제 C샵 스크립이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자, 이런 상태로 해서 기존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창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드를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엔진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코드가 보면은, 여기 클래스를 얘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 아까 제가 그림, 큐빅, 제대로 안 써서, 큐빅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안 찍힌 거예요. 요 파일명대로,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파일명대로 클래스명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거는, 요 큐빅 오브젝트에 연결된 그러한 마더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그 상속 클래스의 마더 클래스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상속을 받아서 얘가 요 파일 스크립트 파일 명대로 클래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이름이 싫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내가 그러면 뭔가 이제 스펠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화면을 키울 수 있으니까 저걸 볼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아무튼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틀은 void 내부적인 메소드는 start라는 메소드와 update라는 메소드 두 개가 있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운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주고 싶은 기능들을 코딩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바로 이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얘네는 여기서 명령한 대로 요 큐빅들이 붙어 있는 요 스크립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여기서 파일 해서 모드 저장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빠져나가 자동으로 화면 전환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내가 지금 아까 큐빅 컨트롤러 이름 바뀐 그대로 그게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 2022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내가 다른 개발 환경하고 연결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주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에디트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프레퍼런스. 요거를 선택을 하고, 프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프레퍼런스 창이 뜨는데 익스터널 툴즈라고 있죠.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화질이 안 좋아요. 익스터널 툴즈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툴즈 내에 익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가 있는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제가 선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9를 유니티를 깔 때 2019를 하나 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걔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VS 코드가 좋다. VS 코드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난 VS 코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또 VS 코드 제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VS 코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거를 바꿔주게 되면은 조금 더 2019가 2022보다는 빠르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를 선택을 했어요. 뭐 사실 C샵 비주얼 스튜디오가 2022나 2019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른 쪽으로 좀 가벼운 쪽으로 익스터널 툴즈에서 익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쪽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 정도로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에 대한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이라키 뷰, 씬 뷰,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오브젝트에 따르는 인스펙터 뷰, 인스펙트 뷰에서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럼 내가 그럼 얘를 참 붙여주는 걸 안 했군요. 아까 얘를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C샵 파일을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적당하게 연결된 에디트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에디터로 연결돼가지고 코드를 짰어요. 얘를 얘한테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 작업은 얘를 딱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컴포넌트 창에 적당하게 여기다 파란색 될 때까지 적당하게 잘못하면은 안 된다고 표시가 떠요. 그러지 말고 자 파란색 표시할 때까지 거기가 없어졌네. 드래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요 파란색 뜨는 위치에다 놓고 딱 놔주게 되면은 이거 올라옵니다. 스크립이. 그럴 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배우들한테 어떤 대본을 나눠준다고 할 때 스크립 대본을 쫙 짜놓고 너는 이 대본을 써, 너는 이 대본을 써 이렇게 감독이 대본을 나눠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큐빅1은 현재 큐빅 컨트롤러라는 대본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이쪽은 컴포넌트 뷰에서는 컴포넌트가 몇 개가 보입니까? 하나, 둘, 다 닫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라이팅도 닫아보고, 프로보도 닫아보고, 에디셔널도 닫아보고, 네. 이렇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쭉 붙어 있는데,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뭐냐, 나중에 따지기도 하고, 유니티가 다 그냥 붙여준 디폴트 컴포넌트들이니까, 저 오브젝트 때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트랜스폼이라는 위치 컴포넌트하고 내가 방금 붙여준 C샵 스크립트, 큐빅 컨트롤러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미셀러니어스한 컴포넌트들은 나중에 따져보죠. 그렇게 따져가지고 뭔가 이게 실행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오브젝트 생성하는 법, 그 다음에 오브젝트 생성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법, 요걸 펼쳐보기는 거는 요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주면은 하이단 프로퍼티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컴포넌트 뷰를 보는 법. 그 다음에 씬 뷰에서 오브젝트들을 움직일 때 이 툴바들을 어떻게 써가지고 화면을 움직일 때는 손가락 모양, 위치를 바꿀 때는 화살표 모양, 크기 로테이션 할 때는 또 로테이션 모양, 크기를 바꿀 때는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툴바에서 움직여가지고 오브젝트들에 대한 속성들을 바꿔주는 거가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인스펙터 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 뷰에서는 어떤 하이라키가 있는데 당장 쓰는 것은 SM 밑에 스크립트, 그 다음에 씬,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폴더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폴더 정리를 잘해야 돼요. 폴더 정리를 안 하고 스크립트하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져 버리면은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원하는 어떤 폴더들을 잘 정리해서 폴더 정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폴더 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 뷰, 이런 것들만 잘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될 일은 지금 화면에 익숙하기예요. 화면에 익숙하기. 요쪽 창, 요쪽 창, 요쪽 창, 요쪽 창 두 개 탭 뷰들이 다 있고, 또 여기서 많이 쓴 거는 파일 메뉴에서는 파일 쪽에서 일단은 세이브와 세이브 에이지의 개념, 씬을 저장하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와 프로젝트를 로드하는 거 개념, 그것만 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에디트에서는 당장 쓸 일은 여기서 말하는 프레퍼런스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뭔가 관련된 옵션을 다루는 거.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이 창들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거는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기본 창에 우선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좀 살짝 맞추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2D로 다시 2D로 했을 때의 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볼 텐데, 제가 지금 2D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여기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아까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죠? 첫 번째로는 이쪽 하이라키, 여기가 지금 하이라키 창에서 제일 높은 게 뭐죠? 샘플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 씬이라는 요쪽 파일에다가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목록들이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메인 카메라, 업스타클은 뭐냐면은 네, 이렇게 빨간 거, 요건 제가 씬뷰를 보게 되면은 네, 요거죠. 빨간 상태,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옵스타클입니다. 요거를 옵스타클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죠? 그 옵스타클 크기, 뭐 위치 이런 걸 제가 적당하게 여기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트랙 라인은 얘인데요. 얘는 뭐 적당하게 제가 이미지 파일 하나 받아가지고 트랙 라인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오브젝트는 얘인데요.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하나 만들고, 이게 하이라키이기 때문에 로봇을 딸랑 사각형 하나로만 만들기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서브로 클릭하면은 서브들이 쫘르륵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 간단해요.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2D 오브젝트를 해가 서클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되면은, 이렇게 서클이 발생되면은 서클 오브젝트를 적당하게 자기가 뭐 만들어가지고 얘를 요 로봇 쪽으로 포함시키겠다 하면은 얘를 끌어가지고 로봇의 하이 폴더로 이렇게 넣어주기만 되면은 이렇게 얘가 로봇의 하이 폴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봇을 움직였을 때요. 얘를 이제 움직였을 때 얘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한 몸처럼.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얘의 소품이 된 거예요. 로봇의 하이 폴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이라키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실세계가 많은 객체들의 모임이 되지만 하이라키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다시 여기서는 뭐죠? 서클이라는 폴더인데, 서클이라는 폴더도 또 내가 뭐 왼쪽 바퀴 밑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왼쪽 바퀴 밑으로 서클 폴더를 또 끌고 왼쪽 바퀴 밑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아니군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지?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다시 서클이 요 왼쪽 바퀴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로봇을 움직일 때, 지금 로봇을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내가 이 서클은 사실은 왼쪽 바퀴 밑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얘를 움직인다. 그럼 얘를 사실은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또 얘 밑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이라키로 얘네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퀴를 약간 원래 위치가 어디였지? 오른쪽 바퀴를 보면 0.432, 0.264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컨트롤 G 해가지고 원위치해도 되지만 0.264 원래대로 위치 중요해요. 로봇 움직임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0.264로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0.264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은 네,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서클은 뭐 임시로 만든 거니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델리트 키를 집어서 얘를 서클을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무튼 뭐 여기는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세상인 거예요. 나의 세상에 마음껏 얘네들을 배치하고 그려놓고 서로 오너십, 너는 얘 소속이야. 소속을 다 알려주고, 이런 하이라키. 절대 권력이 다 이 제작자한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속성들은 아까처럼 컴포넌트에 이미 다 소속되어 있지만, 네, 얘네들이, 어떤 오브젝트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기본 컴포넌트는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또 내가, 추가 컴포넌트들은 C샵으로 다 추가 컴포넌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마는데, 여기 보면은 스크립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죠. 스크립에 지금 제가 만들었던 C샵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참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로봇 스티어링 이걸 치게 되면은 로봇 스티어링에 관련된 이 로봇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작을 여기 딱 이렇게 코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 창에서 보이는 거고, 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연결된, 아까는 이제 2019로 연결해 놨죠? 그럼 좀 빠르게 2019의 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네. 여기 아니라, 이거는 2022 창이었죠? 이거는 지워지고, 닫고, 네, 이쪽 2019 창으로, 네, 이쪽이 연결돼서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쪽도 느리네요. 네. 조금 느리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떴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화면을 크게 키워볼까요? 크게 키워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탭 메뉴를 보면은 지금 오브젝트 로테이트고, 사실은 제가 평소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탭 메뉴에 다 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로봇 스티어링 이 탭 메뉴를 보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요 코드 하나하나는 어떤 사상으로 내가 짰느냐 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죠? 다시 이 코드를 우리 C샵의 관점에서 보죠. 여기가 주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데려온 것들인데, 뭐 여기까지는 다 자동으로 얘가 해주는 거고, 아무튼 시스템까지 넣어줬고, 그 다음에 로봇 스티어링이 아까 제가 얘기한 C샵 스크립트의 파일명이고, 얘네들이 무조건 자동으로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마더 클래스를 선속받아서 클래스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퍼블릭 멤버 변수들이죠. 이것들을 왜 이렇게 짰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이 중에서 또 가만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플로트나 불이나 캐릭터나 이런 건 다 아는 것들이지만, 트랜스폼 이건 뭐냐? 여기 아까 얘기한 제가 컴포넌트별로 붙어져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걔의 클래스 객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폼도 무조건 클래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트랜스폼이라는 클래스명으로 해서 로봇 트랜스폼이라고 어떤 객체를 생성해 놓으면은 이 안에는 이 트랜스폼에 관련된 프로퍼티들이 다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벡터2라는 건 또 뭐냐? 그럼 또 벡터2도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뭔가의 클래스 객체예요. 클래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퍼블릭 에어리어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 멤버 필드니까 클래스의 필드 에어리어니까 여기 멤버 변수들이 여기다 다 선언되어 있구나 알 수 있고, 스타트 아까는 이게
빈 공간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스타트가. 여기에 이걸 넣어줬는데, 스타트는요, 언제 돌아가는 거냐면, 뭐라고요? 퍼스트 프레임 업데이트 할 때 한 번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프레임의 개념이에요. 프레임은 이미지 프레임이고,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스타트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부터 시작이 돼서 1초에 60프레임은 60번 프레임이 바뀌는데, 매 프레임마다 한 번만 실행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한 번 실행되는 영역이구나. 여기는 뭘 하면 되겠어요?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뭐 휠의 스피드, 로봇의 회전 속도, 로봇의 뭐 선 속도 이런 걸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초기에 관련된 값들을 내가 적당한 이제 이런 변수들은 뭐를 의미하냐는 건 나중에 또 하나하나 이 로봇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생성한 변수들이니까 뭐 아무튼 여기는 초기 생성치들을 스타트에 넣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중요한데요. 업데이트는 called once per frame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얘가 반복 호출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while 루프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루프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오브젝트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뭔가 여기도 또 내부 변수를 선언을 했고, 뭔가에 여기서 또 뭔가의 역할을 좀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한 if else 문을 가지고 뭔가 여기서 로봇의 동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 일종의 동작의 로직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떤 응용 로직을 했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로직을 넣었구나 이 안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다가 또 키 값을 받아서 키 값에 따라서 뭐 어떻게 움직여라 뭐 이런 걸 넣었고, 네, 그쵸. 키값, 또 여기도 키값에 따라서 어떤 걸 움직여라 이렇게 넣고, 뭐 또 다른 뭐 함수들을 제가 좀 몇 개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좀 필요한 함수들이 있어서 그걸 넣고, 요거는 이제 또 뭐 몇 가지 또 하다 보니까 막 추가로 해서 계속 얘에 대한 함수들이 정의된 건데,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클래스의 끝이에요. 클래스의 끝에서 클래스의 끝까지 뭔가 하나의 클래스가 뭘로 정의되어 있죠? 뭘로 정의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까 만든 C# 파일 명으로 딱 정의된 부분인 거고, 거기에는 필드 영역과 스타트 영역, 업데이트 메소드 영역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만들어진 로컬 메소드들이 쭉 있구나 하는 것만, 그냥 이 구조만 일단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함수를 그거에 맞는 C샵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그래서 요 로봇을 클릭해 보게 되면은 로봇 인스펙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머가 있고 오브젝트 로테이트라고 스크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오브젝트 로테이트라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대본을 여기다 연결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것은 로봇 전체에 요 대본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짰던 그 퍼블릭 변수들이 여기에 다 프로퍼티처럼 이렇게 다 표시되고 있죠. 로봇 트랜스폼, 스피드 R, 레이저 뭐 이런 것들, 이런 값들이 아까 우리가 트랜스폼에서 보여준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처럼 네, 여기서 퍼블릭으로 선언된 것들은 요 스크립트 창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마치 자기가 실행 중에 그 퍼블릭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가 아니야. 요거지, 요거. 얘네들은 컴포넌트 창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실행 중에 다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 창들을 가지고 스피드 R 뭐 이런 값들을
다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요런 그 퍼블릭 변수들이 지금 여기서 다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행 중에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라인을 한번 보시면 트랙 라인을 클릭하면은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바닥면인데 여기도 보면 트랙.스크립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트랙.스크립을 만들어가지고 트랙.스크립의 소스를 보게 되면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트랙.스크립의 창을 볼 수가 있는데 트랙.스크립은 또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연구해가지고 스크립을 또 만들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유니티 엔진이라는 걸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는 트랙이라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도 역시 퍼블릭 에어리어에 뭔가 변수들이 선언되어 있고 스타트라는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라고 이런 코드들을 넣어놨냐 하는 건 나중에 얘네들이 움직여야 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코드들을 넣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다 결정되는 것들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짠 게 네, 휠도 제가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휠을 좀 움직이는 방향으로 까딱까딱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휠 L, 휠 R의 스크립트를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휠 L은 센서가 아니라 휠 레프트 포워드. 네, 그렇게 보면은 뭘 연결해 놨죠? 휠 컨트롤러를 스크립트를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휠 컨트롤러를 여기서 또 대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네, 휠 컨트롤러가 아마 여기 있죠? 네, 여기 연결을 시켜놨어요. 필드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휠 컨트롤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얘도 뭐 유니티 엔진 임포트하고 휠 컨트롤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퍼블릭 에어리어, 스타트 한번 실행되는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로 실행되는 에어리어, 추가된 뭔가의 함수 이렇게 해서 휠 컨트롤까지 3개의 대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네, 그 휠 만들었습니다. 휠 레프트 포워드하고 라이트 포워드까지 만들었어요. 라이트 포워드도 휠 컨트롤러 같은 이름의 스크립을 얘가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데요. 휠 레프트와 휠 라이트 2개의 오브젝트인데 얘네들이 참조하는 스크립은 하나예요. 대본이 하나야. 얘네들은 일종의 뭐죠?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얘기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 엑스트라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한 명 한 명한테 대본을 줄 필요가 없이 하나의 대본으로 움직여라 할 때는 같은 휠 컨트롤러 대본 하나를 얘네들한테 하나하나 똑같은 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각각 움직이지만 하나의 대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따로 움직일 땐 대본을 따로따로 주고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은 대본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오브젝트마다 줬습니다. 뒤에 있는 휠도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오브젝트인데요. 얘네들한테 대본을 안 줬어요. 대본을 안 줬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스크립이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본 없어요. 대본이 없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원래 오브젝트가 로봇의 하위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뿐이잖아요. 얘네들은 별도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별도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대본이 필요가 없죠. 대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센서. 얘네들은 대본이 필요해요. 빨강이 동그라미를 내가 센서라고 만들어가지고 센서 L, 센서 R 그랬는데 센서 L이나 센서 R의 대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센서 L 대본이 요거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또 센서 L 대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또 여기서 센서 L
가지고 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왜 들어왔죠? 센서L은 간단해요. 안 만들었구나. 아무것도 동작 안 시켰네. 그냥 대본만 있고 껍데기 대본이에요. 필요 없어. 센서 대본 주려고 그러다 말았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빈 대본을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본은 있지만 껍데기 대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대본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다 연결을 안 시킨 것뿐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샘플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본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한다든가 하면은 샘플씬을 뭐를 해주면 된다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버리면 그 오브젝트가 추가됐다든가 오브젝트의 상대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거기 주어진 대본들이 다 바뀌었던가 그럴 수 있잖아. 영화 찍다 보면은 이번 씬에서는 오브젝트 좀 추가하고 동작들을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씬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얘가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면은 그때 씬마다 오브젝트들이 배치도 달라질 수 있고 씬마다 주어진 대본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잘하다 보면은 대본 관리 잘해야 되고 씬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여기서 스플라이시라 그래가지고 스플라이스는 뭐냐면은 이게 이미지들이거든요. 로봇에 붙여야 할 이미지, 그다음에 트랙에 붙여야 할 이미지들, PNG 파일들인데 또 얘네는 얘네들대로 폴더 관리 잘해놓는 게 대본하고 막 소품하고 촬영 필름하고 씬은 촬영 필름이라고 봤을 때. 막 섞여버리면 나중에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영화가 스케일이 막 커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폴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씬은 씬끼리 스크립은 스크립끼리 또는 소품들은 소품들끼리 또 별도의 또 폴더들이 또 막 얼마나 이게 영화가 스케일이 크고 게임이 얼마나 스케일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폴더도 마구 관리를 해야 되고 한 씬에 대해서도 또 계층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또 그때마다 잘 저장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스크립트별로 자기가 잘 관리를 해서 어느 대본이 어느 씬에 어느 오브젝트에 쓰일 대본인지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질서가 안 잡히겠지. 그거는 이제 일종의 노하우라고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유니티라는 것은 하나의 영화를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카메라, 소품들 또는 플레이어들 그런 위치들의 동작, 위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동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니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유니티 자체의 이런 개발 환경에 대한 익숙한 거.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모든 대부분의 동작들은 C#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C#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짜진 기능은 실행을 해보면 게임 비유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키를 치면 T를 치면 전진을 하고 H를 치면 방향을 회전하고 다시 또 T를 치면 회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F를 치면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앞바퀴가 살짝 꺾여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앞바퀴 그런 식으로 H를 치면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그 다음에 T를 치면 전진이니까 얘가 바로 쓰고 또 F를 치면 살짝 얘가 꺾이고 하는 거는 앞바퀴 휠의 동작도 제가 T샵으로 살짝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바퀴를 움직이느냐 뒷바퀴는 아무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따라서 움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바퀴만 살짝 얘가 움직이고 전진이냐 후진이냐에 따라서는 그냥 앞바퀴를 90도로만 딱 얼라인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옵스타클을 만나면 얘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못 가는 거는 옵스타클을 만났을 때 리지드 바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선언을 해주게 되는 옵스타클을 얘가 더 이상 못 가고 걸리고 못 가는 이런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동작들을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첫 번째로는 얘를 매뉴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서 이 트랙 라인에다가 이 센서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검은색을 통과하고 있는지 뭐 흰색을 통과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뭐 얘네들을 뭐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트랙 라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트랙 라인에 보면은 이 센서의 위치를 제가 검은색이면 값이 줄어들고 흰색이면은 값이 거의 1에 가깝게끔 계산을 다 해가지고 빨간색 왼쪽에 있는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빨간색 왼쪽은 0.89니까 흰색이 보고 있고 빨간색 오른쪽은 0.9니까 얘도 역시 흰색을 보고 있어요. 둘 다 흰색을 보고 있구나. 근데 얘를 살짝 앞으로 전진을 해보면 왼쪽이 벌써 검은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왼쪽이 뭘로 바뀌어요? 0.09로 떡 떨어졌잖아요. 얘는 검은색을 다 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어서 이 바닥 색깔을 센서가 마치 감지한 것처럼 액션을 취했는데 실은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짰느냐? 이 센서의 위치 중심을 알아내가지고 이미지의 XY 위치를 알아내서 이때의 픽셀 값을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값을 어떻게 줬다고요? 트랙 라인이 알려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트랙 라인 쪽을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업데이트에서 뭐만을 한다고요? 요거 퍼블릭. 요 값만 이거 퍼블릭이니까 다른 클래스가 액세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값을 뭔가 퍼블릭을 선언해 놓고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해서든 레프트의 위치하고 라이트의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걔를 픽셀의 XY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픽셀 값으로 변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걔를 스케일 값으로 변환시켜서 이거 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조작을 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BW 스케일을 이 퍼블릭 값을 매번 업데이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랙이 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빨간색 레프트와 빨간색 라이트의 위치에 해당되는 픽셀 값을 얘가 알려주도록 했다고요. 그게 얘의 대본이에요. 트랙에.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단순히 그냥 정적인 어떤 바닥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그 센서의 위치를 통해서 너 센서가 지금 너가 내 그림에 어디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로봇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로봇 쪽을 가보게 되면 아까 오브젝트 로테이트해서 그거를 로봇을 움직이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넣어놨냐면은 트랙 라인에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기능이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 라인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랙 라인의 오브젝트를 알 수만 있다면 이 순간에 트랙 라인이 오브젝트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얘에 연결된 컴포넌트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랙 라인을 알아내게 되면은 여기서 트랙 라인에 해당되는 트랙의 컴포넌트를 알아냅니다. 잘 보세요. 트랙 라인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로부터 알아냈고 그 트랙 라인의 .get object component라는 메서드는 이미 게임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짠 건 아니니까 유니티가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제너릭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제너릭을 이용해서 얘는 트랙이라는 오브젝트명으로 받아와라고 했으니까 얘가
트랙 라인에 연결된 C# 스크립트에서 선언된 그 컴포넌트를 얘가 클래스 객체로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받아올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얘에 연결된 모든 퍼블릭 변수들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뭘 쓴 거죠? 얘가 트랙.bw 스케일을 쓴 거예요. 아까 트랙.bw는 그 트랙.cs의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게임 오브젝트 간에 그 해당되는 필드를 읽어내는 그런 기술을 써서 결국은 로봇이 트랙 라인.bw 스케일을 알 수만 있다면 결국은 내가 그 트랙 라인에서 검은색으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로봇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 동작들을 움직인 거고, 두 번째로는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알아냈죠? 네. 로봇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get 컴포넌트를 했어요. 그럼 로봇 트랜스폼을 어디서 선언했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공부를 할 건데, 네.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아까 우리가 그 각 오브젝트마다 유니티가 붙여준 컴포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실제로는 클래스 객체란 말이에요. 클래스란 말이죠. 그러면은 걔네들을 트랜스폼의 형식으로 로봇 트랜스폼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봇 트랜스폼이라는 인스턴스에서 뭐죠? 인스턴스에서 get component 해가지고 네 트랜스폼이라는 제너릭을 주고 그 걔네들을 얻어와라 하는 순간에 로봇 트랜스폼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위치의 트랜스폼의 컴포넌트를 객체를 인스턴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에 관련된 모든 포지션, 로테이션 뭐 이런 등등의 그 프로퍼티들을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얘의 위치가 어딘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지 않으면은 제 설명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하시고 제가 C샵 우리 과제 끝나고 이제 그 1단계 끝나고 유니티로 넘어가면서 유니티 공부한 지 지금 불과 한 달? 보름?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걱정하지 마시라. 유니티, C샵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 이거 어떻게 해서 저쪽 객체, 저쪽 오브젝트 객체의 컴포넌트를 얻어와서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클래스를 받아서 얘가 서로 그 클래스 객체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됐더니 이제는 트랙 라인이 로봇에 붙어있는 센서의 위치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그 센서가 현재 지나고 있는 픽셀 값들을 퍼블릭으로 계속 쏟아주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로봇은 뭐라고요? 로봇은 자기의 그 스크립트에서 자기의 트랜스폼을 컴포넌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결국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트랙 라인이 알려주는 이 센서들의 지나가고 있는 값들을 알아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마치 로봇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시 원래대로, 요거를 한번 클릭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멈추고요. 지금은 막 메뉴를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이 안 도는 상태고, 얘를 프로그램 다시 게임 스타트를 플레이 누르면 얘가 살짝 이렇게 흐리게 바뀝니다. 플레이 포커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내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뭐죠? 트랙 라인이 보여주는 RL 값이고, 그다음에 로봇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로봇을 클릭하게 되면은 또
경우에는 로봇 입장에서는 각 포지션과 로테이션들이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센서 입장에서 휠의 레프트 휠 센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레프트 휠이 여기서 이제 회전할 때 보면 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 게 없지? 안 바뀌, 그쵸? 바뀌고 있죠? 그런 거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상태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바라본 스크립트의 퍼블릭 상태들을 인스펙터 창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예제를 갖고, 2D를 갖고, 지금까지 공부한, 뭔가 C샵을 응용 예제를 해가지고 원하는 이런 상태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오늘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실습을 못 해보니까 정리해 보자면 좀 멈춰보고 결국은 유니티의 기본적인 화면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개념은 클래스의 개념이다.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와 여기서 콘솔을 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지금 콘솔 창에 라이트를 한 게 없나?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콘솔 창으로 이렇게 띄우면, 네. 여기 글씨가 쭈르륵 보이죠? 옵스타클, 어쩌고저쩌고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콘솔 창,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때, 이거 어차피 매뉴얼로 또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가서 얘가, 예를 들면은, 이게 뭐가 막 뜨지 않습니까? 예. 요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 콘솔 창으로 어떤 결과들을 지금 막 보여주게 했어요. 지금은 아마도 obstacle하고 얘와의 거리들을 내가 디스플레이 하도록 짠 것 같아요. 막 지금 값들이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왜 이거 누가 이걸 지금 디스플레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로 가보면 obstacle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제가 obstacle도 똑같이 로봇의 오브젝트를 받아와 가지고 로봇의 그 위치하고 본인의 위치하고 계산을 해봐 가지고 그 debug.log가 콘솔 창에 출력하는 일종의 프린트, 또는 우리 C샵에서는 콘솔 라이트 라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트랙에 여기 이런 위치들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네, 트랙 BW 스케일. 그게 아까 거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콘솔 창에서 뭔가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또는 퍼블릭 창에서 퍼블릭 변수들을 인스펙터 창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거고 여기는 값을 직접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장면들이고, 뭐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